안녕하세요. 국쌤입니다. 오늘은 11번째로 독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독서가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태인의 잠자기 전 책 읽어주는 교육도 다 잘 알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독후감을 쓰기보다는 하부르타식 토론을 하잖아요. 독서교육 전문가가 고등학교 학생 중 일부 학생들은 교과서 이해력이 초등 5, 6학년 정도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들이 기본인 교과서 어휘를 모르는 게 다반사예요. 시험 감독을 하다 보면 시험 문제에 나온 낱말의 뜻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러한 독서를 깊이 아는 배우에는 저는 독후감 쓰기에 한결같은 그 지루함이 한몫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후감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진 양식에 맞게 쓰는 것. 이렇게 검색하면 쭉 떠요. 그리고 방학 숙제를 이걸로 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그 보면 읽게 된 동기는 어떠하고 줄거리를 요약하고 내 생각을 마무리하고 이런 틀에 맞춘 독후감이 책을 읽고 의례 따라오는 부담으로 애들에게 남는 거죠. 부모님도 독후감으로 자녀 생각을 읽어야 독서가 이제 완결됐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다 아이 부담입니다. 잘 알려진 김영하 작가도 획일적인 그 권장 도서, 획일적인 독후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 입장을 취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독서를 시킬까 고민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엄마랑 같이 빵집 들렀다. 가까운 마을 문고에 가서 제목이나 그림이 끌리는 대로 좀 읽고 싶은 것을 스스로 고르는 경험을 안겨줘야 합니다. 엄마가 읽히고 싶은 권장은 뒷순이에요. 후순이라고요. 고른 것을 끝까지 읽지 못해도 닥달하지 마시고 다음에 좀 잘 보고 고르자고 자기 힘으로 끝까지 읽어낼 때까지 기다리다 그게 되면 아이고 박사님 나셨네 하고 격려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와 교사의 독서 교육 책임 있어요. 독서 뒤에 노동으로 독후감을 그것도 부족해서 그 독서 논술 방문 교사 그건 아니죠.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성적이 급해져서 부모는 독서를 잊고 애도 떠밀리던 것에서 자기는 이제 해방된 거죠. 그럼 이제 책과 멀어집니다. 평생. 그러니 교과서 어휘도 모르는 아이가 많아진 것은 학생들 잘못만이 아니에요. 우선 책과 친근함을 줘야 하니까 책이 있는 공간, 책이 읽는 사람을 자주 보게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제목과 그림과 색감에 이끌려서 자기가 고르던 그 꽃밭이 아니고 책밭이죠. 그리고 그 끝까지 읽어내고 그 칭찬받던 경험과 기억. 만화만 아니라면 그림이 많아도 아이 마음 가는 대로 기꺼이 하라고 생활 문화를 심어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제가 기말고사 끝나면 토론 발표 수업도 하지만 짧게 시를 읽히고 감상을 들으며 가끔은 녹음도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들어보고는 해요. 학생이 시 감상을 말하면 여기에서 작은 것에서 번져나가 큰 것이 된다고 하면 전 칭찬하면서 조금 분명하게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한국 엄마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네, 위인전을 비롯한 수십 권의 전집입니다. 애가 글 읽기 시작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애가 원한 것이 아닌 것을 수십 건 미리 꽂아둡니다. 그래서 성공한 집은 아주 드물어요. 재미 넘치는 스마트폰이 손안에서 유혹하는 요즘은 아이가 그 많은 전집책을 볼 때마다 독서 흥미가 달아납니다. 참 이상하죠? 책을 자꾸 말하면 책으로부터 아이가 달아나고, 공부를 자꾸 말하면 공부로부터 달아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는 욕심의 말을 아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놀이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초등학교에서 주말이든 방학이든 독후감 숙제 내주시는 거는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방송에서 일기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글씨체를 알아보기 어렵다. 일기가 한 문장으로 얽혀 있다. 분량을 못 채워 10줄을 정해준다 하시며 아이에게 허락받았다고 우수작 2편을 읽어주는데, 제가 볼 때 그 이전 수준으로 보면 중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시대는 읽기도 쓰기도 퇴보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학습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선순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해를 못했는데 학원에 가서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책을 접하는 문화, 고르는 체험, 읽고 싶은 걸 읽는 자유, 지켜주면서 박수 쳐주고 어휘와 사고력이 쌓이도록 기다려줘야 하니까 부모의 인내심은 극에 달하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는 가능해도 결국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중학생이 긴 글을 못 읽어 채팅 소설까지 등장하는 이 시대에서 정해진 틀에 박힌 양식의 독후감으로 아이들을 꽁꽁 매는 독서 보고서 같은 거 이제 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독서 지도를 하다가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한반 채점이 20분밖에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민 끝에 또래가 자유롭게 쓴 독후감을 5종류를 각각 복사해서 나눠주고 자기가 그 중에서 좋은 걸 선택해서 참고해서 쓰도록 지도해 가니 조금 학생들의 느낌이 나왔다는 강연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에게는 명문장보다는 또래 집단의 글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그 교사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독서를 해야 공부머리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중압감을 주는 독서 교육에서는 돌이켜야 합니다. 또 읽고 독후감 쓰라고 할 거지 하는 아이들의 그 뻔한 생각에서 구해줘야 하는 거예요. 읽기만 해주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들의 현재 생활의 스타일을 고려한 재부팅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래도 코로나로 벌어진 이 엄청난 학습 결손, 이걸 메우려면 사교육 안 됩니다. 기본된 교과서를 정독하는 것이 그나마 받쳐줄 것인데, 그러면서 모르는 말을 검색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독서 체력이 있는 학생은 코로나 학습 결손에서 비교적 유리한 고지에 있는 셈이에요. 지속적으로 덜 먹는다면 아이는 읽다가 쌓여서 자기 느낌을 말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쓰겠지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우리가 재촉하고 점수나 등수로 열등감을 괜히 주지 않으면 아이가 독서 체력 갖도록 독후감 잘 써라 강박 주지 않으면 됩니다. 아이가
잘못하다 검색해서 좋은 내용 복사하고 붙여 쓰는 거 가능합니다. 요즘 101장 우수작 교사들이 검색합니다. 실제로 제가 좋은 내용인데 그게 아름다운 랩 가사라는 것을 검색해서 밝혀내서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 한 편, 수필 한 편 읽어도 칭찬해 줄 마음을 갖고 우리가 아이들이 책과 가까워지도록 전집의 자리에 자기가 고른 책이나 자기가 읽은 책 꽂아주시고 독후감 잘 쓰게 하자는 그 부모님 마음의 숙제에서도 벗어나세요. 문명의 기기가 발달할수록 말과 글이 그 깊이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오늘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만나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움직임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